첫인상은 단 3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사람을 진짜 알게 되는 데는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MBTI가 유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조금 더 간편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MBTI를 가지고 서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INFJ고, INFJ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7년 차 INFJ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같잖아요, MBTI가. 네, 맞아요. 네, 저도 INFJ거든요. 네, 음, 제가 듣기로는 이 INFJ가 원래 되게 적은 비율을 가진 MBTI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1%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INFJ가 아니시지 않을까 아, 생각을 제가요? 합니다. 왜냐면, 원래 처음에는 INFJ가 안 나왔죠. 처음에 제가 E였죠, E. 아, ENFJ? 네. 아, 저는 처음부터 INFJ거든요. 음. 그러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INFJ만의 특징이 있다면? 일단,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친구가 좀 없는 거, 그러니까 소수의 친구를 가지고 깊은 관계를 한다고 해야 될까? 음, 거기에서 약간 하나를 덧붙이면은 INFJ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친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랄까? 그치. 친구가 없다고 해서 뭐 외롭다던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좀 즐기는 것 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동물이나 차라리 그런 거는 그래서 원래 INFJ를 히틀러와 예수의 음. MBTI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좀 사람 양, 많은 데 가면 기빨리고. 약간 양면성이 있다. 음.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근데 최근에는 막 그래서 자기소개 같은 거 하면 MBTI를 무조건 말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자기소개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뭐입니다." 막 이렇게. 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MBTI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처음 만날 때 MBT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 만나면 할 말도 사실 없고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음,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좀 많아지죠, 갑자기. 저는 그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질문이 이거였어요. 서술형 질문이.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사실 MBTI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MBTI 이전에는 혈액형 성격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막 O형이면 뭐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MBTI가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음. 노력에서 좀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격 유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쉽게 말할 수 있고 상대도 검색해 보면 되게 쉽게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약간 사람이 그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MBTI도 음. 보면은 16 개인가 밖에 유형이 안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16개 유형으로 밖에 안 나눠진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또 MBTI를 "안 믿는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죠. 음. 근데 이제 결국에는 MBTI가 맞냐 안 맞냐 그걸 믿냐 안 믿냐보다는 결국에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쵸. 또 그걸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더 파악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음.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MBTI 얘기를 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좀 간단하게 최근의 일상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소니 엔젤이라는 캐릭터에 좀 빠졌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사실 한참 유행했던 캐릭터인데, 이 소니 엔젤이라는 게 저도 잘 몰랐는데 원래, 그러니까 큰 걸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곁에서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피규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히퍼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휴대폰에 붙일 수 있게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가지고 진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소니엔젤 모으는 거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유행이 다시 돌아온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유행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 유행이 작년에 좀 한참 유행해서 막 품절 대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엔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이제 단순히 귀여움으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소장 욕구? 그쵸. 그런. 소장 욕구.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색깔도 다 다르고 포즈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꾸미는 맛이 있고 또 이게 무엇보다 랜덤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살 수 없다. 그래서 더 모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음 저는 최근에 공포썰을 좋아합니다. 같아요. 아 그쵸.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아세요? 아 한참 유행했던 뭔데요, 나폴리탄 괴담이? 갑자기 계단이 있다면 뒤로 도망치십시오. 거기는 계단이 아. 없는 건물입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폴리탄 괴담이 그 나폴리탄 괴담이 있어요, 실제로. 예예.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약간 열린 결말 같은 괴담들을 다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백룸 같은 건가요? 아 그렇진 않죠. 나폴리탄 괴담은 그러니까 가끔 나폴리탄 괴담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게 썼어요. 아 그게 거기서 무서운 게 오는 건가 그러면? 공포라는 게 다 알면은 무섭지가 않거든요. 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막 갑자기 파고들면은 마술도 음. 테크닉 그런 거 알게 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열린 결말의 형태. '이게 뭐지?'에서 오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류의 괴담들을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저는 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는 슈말코라는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는데 네네. 그분이 정말 나폴리탄 괴담을 많이 읽어 주시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을 따라하는 나폴리탄 괴담이 있는데 어. 그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나폴리탄 괴담은 말 그대로 실제가 아니라 괴담, 즉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무서운 거를 못 보는 사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거는 누가 무섭게 하려고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그 괴담이 약간 막 1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안전수칙처럼.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그 애초에 나폴리탄 괴담이 네. 그 나폴리탄을 먹고 나오는 괴담이 원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남자가 나폴리탄을 먹으러 가요. 음. 나폴리탄을 먹어요. 근데 뭔가 맛이 이상한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점원한테 뭔가 나폴리탄 맛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점원이 나와서 "아이고 잘못 드렸네요." 뭘 준 하고 거야? 예. 다시 줘, 나폴리탄을. 근데 그거를 먹었더니 정상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먹은 사람이 가게를 나와서 "내가 시킨 건 나폴리탄. 뭐 가게 이름은 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뭔가 모르겠잖아요. 좀 무섭다. 근데 뭔가 찝찝한, 아 찝찝한. 이게 나폴리탄 괴담의 시초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안전 수칙 같은 게 쪼금 최근에 유행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딱 떨어지지 않는 괴담, 이런 음. 거를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죠. 그쵸. 몰랐어요 그건. 그죠. 이거는 네. 그쵸. 또 이렇게 이게 공포썰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 맞아요. 알기가 어렵죠. 아 궁금하다. 또 여름이니깐 이런 공포썰들을 보면서 그쵸.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네 또 보내면 좋은. 근데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데 네. 왜 공포를 보면은 시원해진다고 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서늘해진다? 등골이 음. 서늘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약간 시원해진다기보다는 뭔가 오싹한 느낌? 그런 거 느껴봤어요? 저 진짜 느껴봤죠. 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약간 꿈을 좀 잘 꾸는데 무서운 꿈 꿨을 때도 일어나면 막 이렇게 약간 땀 흘리면서 살짝 추워요. 어. 진짜 있어요 그럼 그런 게. 땀을 흘려서 추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무서운 꿈을 꾼다, 땀을 흘린다, 춥다. 이게 요런 아. 흐름. 뭔가 과학적인 그쵸. 근데 그런 제가 이유가 과학은 있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전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음 어떨까요? 좋아요. 저희의 어떤 전공병이라고 하죠. 있죠, 전공을 있죠. 알면은 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도 물론 좀 편견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튼 4년 동안 그 사람이 배운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먼저 좀 특이한 전공을 갖고 계시지 사실 않습니까? 저희 둘 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약간 인문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여 어떤가요? 사실 제가 영화를 막 엄청 좋아해서 그 전공에 들어간 건 아니고 메이킹 보거나 촬영 현장이 좀 궁금해서 들어갔던 건데 이 영화를 전공하면서 영화를 그냥 볼 수가 좀 없게 된 것 같긴 해요. 그건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어 이거 재밌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 학교에서 막 이론도 배우고 촬영 기법도 배우고 하니까 사실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호프를 좀 같이 보고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호프 보면서 옛날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아 음. 저기서는 좀 이렇게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롱 테이크로 찍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견을 하게 그쵸. 되는군요. 하는 게 있죠. 사실 엄청난 이제 거장 감독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음. 좀 나더라고요. 영화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찍은 영화 중에? 저는 오히려 돈을 겁나 많이 들여서 찍은 극 영화보다는 제 이야기를 찍었던 다큐멘터리 논픽션 영화가 오히려 사실 좀 정이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제 이야기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말 네. 했잖아요. 가장 게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옛날에 말을 공감을 못 했는데 최근에는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음. 그 영화는 어떤 영화죠? 이게 제가 어릴 때 좀 이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땐 어른들한테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착한 척 그 좋은 아이인 척을 하는 건데 어릴 때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주제로 해서 찍었던 영화입니다. 음. 그럼 이제 저의 전공을 얘기해 보자면 네. 저는 경찰 행정을 전공했습니다. 그쵸. 약간 무서워요 이 말 들으면 살짝. 근데 저는 졸업을 했고 음 물론 그쪽으로 직업을 갖지 않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음. 꽤나 제 전공을 좋아했죠. 왜죠? 저는 범죄학이나 이런 부분이 재밌었어요. 음. 약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를 음. 알아야 방법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를 왜 저지를까?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범죄를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범죄학이 아닐까 생각을 음. 하고 되게 옛날부터 범죄가 왜 일어날까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 왔어요. 하지만 알아내질 못했죠. 그쵸. 사실 이해가 또 안 되고. 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시대에 따라서 그 원인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제일 처음 나왔던 거는 생리적 범죄인 처리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한 사람들이 타고났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범죄를 하는 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막 그때는 뭐 콧수염이 있고 막 키가 크고 이러면은 범죄를 한다고 봤어요. 그쵸, 그쵸. 이미지가.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키 큰 사람들이 다 범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들이 다 범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결국에 그런 신체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해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음. 그게 사실 가장 합리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가 크면 사실 시비 걸릴 일이 잘 없잖아요. 그쵸. 어떤 학창 음. 시절에 그런 우월감이나 상대적으로 혹은 그런 것들을 좀 타고난 거예요. 누군가와 조정하는 그런 일이 적고 쪼끔 더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거?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 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가정 환경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못 받았다,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다 범죄를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4년 동안 생각하면서 배운 거는 '범죄의 원인을 알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죠,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게. 근데 그래서 좀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매력적이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뭐 기본 법들도 공부하지만 그런 걸 배웠죠. 근데 전공병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공병 있죠. 음 약간 뉴스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더 이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음. 이게 그러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인 입장이 아니라.
경찰 입장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일반인 입장. 예전에 그 산책로에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음. "왜 경찰이 그걸 못 막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는 됩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대낮에 "왜 경찰이 그걸 막을 수가 없었냐." 이런 건데 사실 경찰이 산책로에서 범죄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찰이 일을 잘하거든요. 물론 아닌 음.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걸 보면은.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더 경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있다. 음. 네. 그런 이해가 게 되네요. 있죠. 좋습니다. 경찰 행정을 전공했지만 아까 그쪽으로는 또 안 가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는지 또 우리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꿈이라는 게 직업적인 부분들로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되고 싶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보다는 좀 버킷리스트처럼 음. 리스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꼭 제 손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케이크. 케이크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케이크가 생크림도 만들어야 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케이크는 약간 빵의 결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을 때 케이크를 만들 수 있죠. 음. 그래서 빵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케이크는. 그래서 '제 손으로 엄청 근사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좀 능숙하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일본 제이팝도 좋아해서 일본어를 좀 배워 가지고 능숙하게 일본어를 하고 싶고 일본인 친구를 좀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저는 약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가지고 그 라떼 아트를 하고 싶어요. 어려운데. 아 그렇죠. 어려운 거를 쉽지 좀 않죠. 많이 예. 쉽지 않은데 뭔가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꿈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게 하고 싶다.' 뭐 '얼마만큼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좋다. 그런 것들을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꿈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아직 쪼끔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기보다 생각이 좀 어리고 나이도 어려요. 아 네. 이게 저는 딱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이게 사회를 아직 못 접해 봤다 보니까 저는 약간 거창한 꿈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 주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저는 배워서 남을 주고 싶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웠는데 나만 갖고 있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예요. 제가 배운 걸 남한테 좀 주고 싶은 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전하는 뭐 선생님,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아직 뭘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거를 그냥 나만 꽁 안고 있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남한테 줘야 될지는 아직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다.'가 꿈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3개 다 '내가 배우고 싶다.'가 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전 3개 중에 누구한테 뭘 알려주고 싶다는 게 없잖아요. '뭐를 배우고 싶다.' 그렇네. 이런 건데 알려주고 싶다가 꿈인 게 참 신기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지금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뭐 그렇죠. 뭐 꿈이 같은 사람이 사실 더 드문 거니까. 꿈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뭐 꿈이라는 게 거창한 것도 좋고 거창하지 않은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는 거는 뭐 본인이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괜찮습니다. 의미는 자신한테서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노래가 좀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악동 뮤지션의 아이고 제목이 생각 안 나. 아 후라이가 후라이의 꿈. 예 후라이의 꿈이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막 거창한 꿈을 가지라고 막 어른들이 강요하지만 난 꿈이 없는 걸
이런 내용이 맞나요? 모르겠어요. 가사 가사가 좀 그랬던 게 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또 납니다. 아 네. 그럼 끝에를 후라이의 꿈 노래로 네. 한번 마무리를 가사를 하면 들으면서 그 내용이 맞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또 여러분께 좋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소개만 한 것 같지는 않네요. 또 결국에 또 딴 길로 샌 것 네. 같기도 너무 많이 한데 샜는데. 뭐 그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음. 보면 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최근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영화 호프를 봤잖아요. 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거 좀 설명회를 해 볼까 합니다. 요즘 또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아까 영화과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또 영화를 볼 수 있지 않나. 좋습니다. 저도 영화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양질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